네,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이번에는 연안사고 예방법을 취재한 김영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연안사고 예방법 이게 어떤 법입니까? 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안전인데요. 네. 이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활동의 안전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태안에서 고등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체험 활동을 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작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도 어떤 바다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5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 네. 작년 11월에 이제 시행이 된 법입니다. 네. 지금 뭔가 이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법 이름이 연안사고 예방법이니까 연안에서 활동하는 부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 한번 저희가 이 법이 과연 그런가 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선 이 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안 활동 중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고등학생들의 해변에서 어떤 체험 활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실제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이 법을 적용하려면 기존의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나 학교 안전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갯벌 체험이나 삼척 같은 경우는 장호 어촌 체험마을 이런 곳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하는 체험에 법을 적용하는 거는 도농 교류 촉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어촌 체험마을이나 농어촌 체험마을을 만들거든요. 네. 네. 거기에 안전 규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종교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해변이나 이런 곳에 또 체험 활동을 한다 그러면 종교법을 적용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변 활동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해수욕 하는 거죠. 여름 그렇죠. 해수욕장.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도 해수욕장 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MBC 강원용동 네. 직원들이 단체로 네. 어디 MT를 갔다. 네. 어떻게 해야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선 이게 뭐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약간 좀 분리할 수 있는데 우선 네. 동해안에서 만약 우리가 적용을 받으려면 해수욕장을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해수욕장 관리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서해안 이런 쪽에 갯벌 체험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갯벌 체험하러 갔다고 치자고요. 가면 마을에 어촌 체험 마을에서 보통 많이 운영하잖아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농교류법에 의한 뭐 어촌 체험 마을의 안전 규정이 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고 뭐 민간에서 하는 어촌 체험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건데 이 법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체험 활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상, 수중, 일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상 레저 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반 체험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서 하는 거나 갯벌에서 하는 거라는 어떤 그 법을 관장할 수 있는 여러 주체나 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럼 남는 게 수중 활동이잖아요. 네, 네. 근데 수중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스쿠버 다이빙이거든요. 그렇죠. 세계 어떤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수중 레저 규제법을 만들어 자격이 있던 없던 동아리들끼리 해안에 와서 자기들끼리 다이빙하는 거는 단속 대상 제외, 학교나 학생법 제외, 해수욕장 해수욕 인가는 지자체법에 의해서 제외. 그러면 지금 연안사고 예방법은 한 스쿠버 다이버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 안전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연안 체험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만일 사고에 대비해서 체험 활동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비상 구조선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은 맞는 그래요. 말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다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는 문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체험 활동을 여러 활동을 하고 뭐 깊이 아주 깊은 때까지는 한 100m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안전관리 요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게 돼 있냐 하면 6시간의 그냥 이론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일단 사고 났을 때 구조하는 목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첫째 교육 자체가 프로그램을 사고 났던 이런 내용을 갖다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다. 네. 이렇다고 그냥 끝내니까 네네. 사실 아무런 그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시간은 뭐 6시간 정도 됐다면서요, 교육 시간. 그렇죠. 원래 6시간 교육인데 네. 생각해보세요. 안전요원이 그러면 아무 사람이나 가서 6시간 교육받고 수료증을 줘. 안전요원 수료증을. 네. 그럼 무슨 안전요원이 되겠어요, 그게? 뭐 삼척이나 강릉에 바닷가에 스쿠버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14일 전에 그 즐기고자 하는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해서 우리 몇 명 갑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바다 날씨라는 게 보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날씨가 안 보니까 좋으면 못하는구나. 이 법대로 한다 그러면 네. 미리 신고했던 사람들이 보름 후에 와서 즐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거를 즐길 수 없게 된다면 보험 가입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문제가 되는 거고. 보험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뭐 네. 사고 많은 지역 안 받고 막 예, 그러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국가에서 말하는 이 보험은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의 보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쿠버 업계에서는 우리도 보험을 들고 싶다. 근데 어떤 보험이냐면 스쿠버 샵에 와서 배를 타고 물속에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여기 오게까지의 전 과정을 네. 보험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 보험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뭐 1년에 몇 명 이용하면 이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보험료 100만 원 낼 테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해줘라라고 이런 보험을 요구하는데 네. 정작 보험업계는 이런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 비상구조선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레저를 즐기는 사람 숫자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배를 갖추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떤 스쿠버 리조트 이런 가게에 100명이 왔다고 치잔 말이죠. 네. 그러면 보통 이 고무보트 한 대 10명 정도가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대의 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배의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업계에서 어떻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6, 7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배를 구비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연안 사고 예방법을 시행하는 기관이 해경입니다. 네. 당초 5월 달까지 이 법을 유예를 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벌써 시행은 됐던 거고요.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을 만든 경대수 의원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폐지는 못하고 신고라든지 안전요원,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실성에 맞게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호 기자, 뭐 네. 이렇게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하면은 다이빙하러 다 외국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실제 그 스쿠버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저기 얼마 전에 강릉 사천 해변에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던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실제로 한 1년에 10명 안팎 정도의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올해 현재도 지금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비율이나 이런 거는 따졌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레저임은 분명한데 네. 보통 이 레저라는 게 어느 정도의 위험을 동반하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등산하다가도 네. 사망을 하고 네. 자전거를 타다가도 다치기도 하고 사망도 하고 뭐 사망 사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떤 법으로 가지고 사망 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다이빙 규제법 아니냐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개인의 레저 활동을 국가가 과도하게 나서서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규제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개인의 행복 추구권 문제하고 상충되는 뭐 유연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라든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고 할 권리 같은 것들도 존중돼야 하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한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규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경의 역할이 그전에는 기존에는 제가 해변 관리였었잖아요. 네. 여름 해수욕장 관리, 해변 개장 기간뿐만 아니라 그 해변 개장 기간 전 네. 6월 달이죠 보통. 6월 달에도 물놀이 사고가 많았고 또 9월 개장 이후에 9월에도 사고가 폐장 이후에 9월에도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 전에 해경에서 했던 역할은 그러니까 여름 해변의 물놀이 관리였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해경을 갖다가 저기 안전관리 조직에서부터 이제 배제하면서부터 사실은 해경이 할 일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여름 해변 관리를 해경에서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해수욕장 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지자체가 주 관리 기관이 됐고 해경은 이제 보조적으로 어떤 해상에서 뭐 어떤 구조선이라는 걸 띄워놓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됐는데 지금 이제 연안사고 예방법 이 법에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관리해야 될 조직이 해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실제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주도적으로 해서 관리할 대상이 없다. 해경이 이 법을 움켜쥐면 어디 가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정말 우려하고 있는 여름에 해변의 안전관리 자체를 아예 등을 줘도 해변이 그러니까 해경이 어떤 해변 안전관리를 우리 다른 법이 있으니까 이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외면을 해도 어느 정도 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뭐 지자체장하고 제가 차 한 잔 마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참 걱정이다. 해경이 손 떼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진짜 해수욕장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해상 관련 사고가 일련의 사고가 그동안 쭉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서둘러 만든 법이다 보니까 보완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허점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공포해 놓고 뭐 시행 준비해서 10월에 가서 제대로 뭐 어떻게 단속하고 시행하겠다 그런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 아닌가? 이거? 네, 지금 이 법이 만약에 이제 시행되면 이제 저희가 스쿠버 다이빙만 얘기했는데 스쿠버 다이빙만 적용받는 게 아니고요. 이 법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갯바위나 어떤 그 방파제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출입을 통제할 규정이 없었다고 해경이 그동안 고충을 토로했었거든요. 근데 이 법에 보면 뭐 어떤 위험 상황, 예를 들어 뭐 기상이 악화되거나 이러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 그러니까 수중형 활동하고 이 갯바위에서의 어떤 이런 안전 출입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해경이 이를 찾으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스쿠버 사업체를 주로 규제 대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만약에 이런 경우는 또 뭐냐면 스쿠버 동호회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5-6명 정도 되는 사람이 스쿠버 동호회 차원에서 스쿠버를 하러 갔어요. 뭐 강릉 앞바다에 갔는데 만약에 사업체를 통해 갔다면 5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규정을 다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동호회로 왔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건 이렇게 개인들이 갔을 때 안전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예, 작년 11월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어떤 유예를 해서 뭐 6월 달부터 뭐 계도,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약간 미비한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한 가을쯤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맹점이 있다 그거 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예도 하고 뭐 개정을 하겠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월 시행될 때는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그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완할 거 보완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취재를 하셨으니까 좀 그 마무리 전망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을 주도적으로 외치고 있는 곳인데 영동 지역이요. 근데 해양 레저에 낚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레저 인구를 갖고 있는 게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강원 동해안을 찾는 어떤 스쿠버 인구가 업계에서 주장하기로는 연간 한 10만 명 정도 온다. 그러니까 1박 2일로 왔을 때 이 사람을 2명으로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10만 명 정도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경제 파급 효과를 계산하면 무시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역 삼척이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 레포츠 센터라는 걸 지어서 스쿠버 다이빙 교육도 하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수백억 들어가지고 그
그 바다에 좋은 뭐 난파선이라든가 네. 뭐 이런 인공호처 투하해서 좋은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를 만들고 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강원 동해안에 우리나라에 스쿠버 다이빙 하러 오겠냐, 외국으로 가죠. 네, 네.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해양 레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레저 활동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거냐. 헌법적 가치와 약간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다면 통제하는 게 맞는데 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통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시행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기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 뭐 안전 불감증 그런 얘기 뭐 흔히 많이 하고 뭐 사고 나면 인재다, 인재였다 역시 뭐 그런 그 표현 우리 많이 씁니다만은 안전이라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만든 법인데 그런데 안전은 담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폐기를 고려해야 할 만큼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